구독이 시간을 좀 옮겼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오후에도 또 뭐 수업 있고 시험 있는 친구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수업을 한 내용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유 그 LMS에 올릴 테니까 지금 녹화하고 있니? 올릴 테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은 일단 다음 주 우리 10시 반부터 다음 주 10시 반부터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볼 계획입니다. 시험은 그렇게 볼 계획이고 10시 반부터 1시간 정도 그리고 시험 문제는 온라인으로 보니까 아마 객관식 위주로 시험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아직 다 내지 않아 가지고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의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을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요구하는 게 있을 테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볼 때는 독립된 공간에서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 안 되겠죠. 독립된 공간에서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시험 문제를 많이 낼 겁니다. 문제를 많이 내서 그걸 뭐 여러분들 다 맞추라고 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상의하거나 의논하거나 하는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상 제가 시험을 내면 OX나 객관식 같은 경우에 감점을 줬었는데 요번에도 그렇게 할지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일반적인 객관식 시험 보듯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감점을 안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오늘 배우는 내용까지니까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푼 기출문제 있잖아요. 거기서 시험 범위에 속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하고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시험 문제 내는 스타일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고 또 이제 우리 지난 한두 달간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에 공부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기출 문제를 풀어봤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험 계획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미니 탭 실습을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험 계획법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계획법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하죠. 네. 그래서 실험계획법, 이제 우리 강의의 목적은 실험의 목적이라든지 종류, 실험계획의 개념을 학습한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의 구성 요소에서 뭐 인자, 수준, 랜덤화, 블록화, 뭐 반복, 좀 생소한 용어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실험계획법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실험계획법은 이제 영어로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멘트라 그래가지고 DO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완전 요인법, 부분 요인법, 뭐 실험계획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자,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데 있어서 주로 이제 실험법에 가장 적합한 거는 이제 화공 공정을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그 화공 공정에서 나오는 아웃풋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만나는 소위 말하는 이제 B2C 제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위에 보는 뭐 자동차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뭐 주로 석유를 정제해가지고 만드는 추출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개념 잡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공정에서 이 제품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라면을 끓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라면을 끓인다고 생각을 할 때, 라면의 맛이 굉장히 중요한 아웃풋이라고 한다면, 라면의 맛.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는 힘들죠. 근데 이제 만약에 라면의 맛이라는 게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면, 뭐 100점 만점에 97점, 95점, 90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라면을 가게 가서 먹어도 라면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라면의 맛을 좋게 한다 할 때, 여러 가지 라면의 맛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불의 종류도 있을 거고, 그죠? 일반적인 가스레인지에 굽는 게 좋으냐, 숯불에 굽는 게 좋으냐, 굽는 건 아니고 끓이는 거죠. 그리고 물의 양도 있을 거예요. 뭐 500ml로 하는 게 좋으냐, 550ml로 하는 게 좋으냐. 라면의 종류도 있겠죠. 신라면으로 하는 게 좋으냐, 삼양라면에 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인자들이 있을 때 어떠한 조합으로 어떠한 조건에서 끓이는 게 가장 맛있는 라면을 만들 것이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기획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라면을 아주 잘하는 집들은 뭐냐? 오랜 시간 동안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 가지고 물의 양도 바꿔봤다가 라면의 종류도 바꿔보고 뭐 심지어 라면의 용기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케이스를 오랜 동안 어, 터득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 요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이 소스의 비법은 뭡니까?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며느리도 안 가르쳐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알고 보면은 12가지 종류의 식물, 12가지 종류의 그 원료를 뭐 적절하게 배합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 12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 재료들 중에서 12가지가 어떻게 뽑혔으며 그 12가지의 배합 비율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 맨땅에 헤딩하면서 트라이얼 앤 에러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일반적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없을까? 예? 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내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실험계획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예, 공정상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프로세스를 관찰할 수가 있죠. 예, 예. 여러 가지 이제 공정상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요즘 같은 빅데이터 시대에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제 센서를 통해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쭉 보니까 이럴 때는 이런 아웃풋이 나오고 이럴 때는 저런 아웃풋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은 이런 아웃풋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이 좋으면 관찰하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조건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게 궁금할 때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직접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예. 즉, 적극적으로 인풋을 변경시킴으로써 아웃풋 변수에 대해서 영향을 분석하는 거죠. 그럴 때 이러한 실험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게 바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실험계획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력 데이터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야,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마 뼈저리게 느끼는 걸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특히 이제 저하고 하는 과목들의 대부분은 통계적인 분석을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통계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고 프로젝트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학교와 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학교에서는 자, 이런 데이터가 있다. 응? 이런 데이터가 있다. 자, 이 두 데이터의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가설 검증해라.
혹은 이러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회기식을 구해라. 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준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 뭐 그걸로 시험도 볼 거고요. 다음 주에. 그렇게 되는데 회사에 가서 딱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그런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어, 우리 시험 볼 때는 데이터 다 주잖아요. 그죠? 다 주는데 예를 들면은 잠깐만요. 우리 내가 지난번 시험 문제가 자, 공유하려고 그러면 공유, 이거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지난번 시험을 봅시다. 자, 이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업진흥원에 취직을 했어요. 농업진흥원에 취직을 해서 벼의 품종에 따라서 수확량이 다른지를 파악을 하고 싶어요. 벼의 종류에 따라서 수확량이 다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야. 학교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데이터를 주지를 않는다고. 그럼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직접 이거를 데이터를 구해야 되는 거야. 예. 근데 말이 쉬워서 그렇지. 보세요. 지금 이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1년. 그럴 거 아니에요. 벼를 심고 모내기 하고 추수할 때까지 이런 데이터가 구하는 것까지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야. 이거는 시간을 투입하면은 구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예, 아예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없어서 고생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데이터가 없어서 고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1번 얘기예요. 데이터가 많아서. 그리고 실제로 1년 동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태풍이 왔어. 그러면은 그거는 뭐 데이터 자체가 이제 누락이 되는 경우고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한참 했는데 이게 충분한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지는 데이터라는 거는 학교에 있을 때는 엄청 잘 주어지는데 왜? 그 데이터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푸니까 시험이나 뭐 프로젝트를 할 때나 데이터가 엄청 주어지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실험을 하기는 하되 어떻게 실험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를 배우는 게 이 실험계획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결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런데 학교에서처럼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실험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실험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실험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실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최소의 실험으로 최대의 정보를 구하는 것이 실험계획법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뭐 음식점의 주인공처럼 수십 년 동안 아주 맨땅에 헤딩하면서 어떤 이 소스의 비법을 자기만의 노하우를 개발하고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고 쉽게 즉
최소의 실험으로, 최소의 실험으로 최대의 정보를 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시험에 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시험에 냈을 것 같은데, OX 쪽에. 8번 뭐죠? 자, 8번. 이제 요거 보이죠? 실험 계획의 목적은 최대의 실험을 통해 최대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이거 O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뭐를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최대의 실험을 최소의 실험으로 바꿔야 되겠죠. 최소의 실험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은 실험을 적게 하면서 정보는 많이 빼낼 수 있을까? 실험을 많이 하고 데이터가 풍부해서 정보를 많이 빼내는 거는 오케이.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실험을 적게 하면서 많은 정보를 뺄 수 있을까 하는 게 오늘이 아니고 이번 학기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다. 자, 그래서 실험기획법이라는 것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화공 쪽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요. 그전에는 뭐 아무래도 농업 분야가 왜냐면 이게 이제 그냥 주 산업이었으니까 이때 당시에 뭐 반도체나 뭐 이런 뭐 자동차는 있긴 있었지만 뭐 산업이라고 할 만큼 영향력이 크진 않았으니까 그런 거고 이 피셔라는 분이 굉장히 우리 근대 통계학에 있어서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제안하신 방법인데 피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실험계획법 배우기 전에도 이 양반의 업적을 이용해서 공부를 많이 한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것 중에서 피셔가 만든 거. 그렇지. F 분포가 이 피셔라는 분이 만드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험 전략이라는 것은 스크리닝과 최적화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럼 실험에서 얻게 되는 지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최적화, 최적 조건을 찾기 위한 거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민감성이랑 강건성은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뭐 아웃풋 Y에 영향을 미치는 게 X1이 온도고 X2가 습도예요, 습도. 습도인데 우리가 온도는 70도일 때, 그다음에 습도는 50%일 때 최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최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원하는 Y를 얻기 위해서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어, 온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씨 할 때마다 y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씩 왔다 갔다 해.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습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1%할 때마다 y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00씩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상황은 이해되죠? 예. 온도랑 습도 어떤 게 더 민감한 인자입니까? 습도가 더 민감하죠. 이해돼요? 네. 미팅에서 왜 나가? 이분도. 뭐 아무튼 그죠? 이게 이제 더 민감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강건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 계획을 결정하였다는 것은 해결하고 나서는 인자를 선정하고 실험 방법과 실험 순서를 정해서 최적 분석 최적 분석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다. 자, Y에 영향을 미치는 X인자들은 무수히 많다. 그래서
y를 발생시킨 x를 알아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실험계획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최소의 실험으로 최대의 정보를 얻는 것이다. 자, 그래서 실험계획법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통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고, 뭐 나머지 내용들은 한 번씩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이라는 것은 성능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나오는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는 인풋이 뭐고, 이 인풋의 최적 조건이 뭐냐, 이게 이제 실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x가 무엇일까, 즉 y에 영향을 미치는 x가 무엇일까.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y를 위해서는 x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되느냐, 그리고 y의, 아까 민감도 얘기했죠. y의 변동이 작게 하려면 x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냐, 이런 것들에 결정하는 것이 실험계획법이다. 자, 그래서 이제 실험계획법, 이제 이게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실험의 종류예요. 실험의 종류. 실험의 종류인데 한 번씩 한번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쉽게. 자, 만약에 이제 생산 수율 극대화에 관한 모델을 이제 생각한다면 수율을 이제 높이기 위한 거겠죠. 그럼 Y라는 게 이제 수율이 되는 거고요. 수율. 그럼 이제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온도, 시간, 촉매다라고 했을 때, 예. 근데 사실은 이거를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가지고 뭐 설정하는 거에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예를 들면은 새로운 개념에 혹은 새로운 물질에 혹은 새로운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X 인자들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이거는 알려졌다고 치자고,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온도, 시간, 촉매다라는 게 알려졌다고 치자고. 근데 실제로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인자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인자들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인자들이 있죠. 무슨 뭐 어떻게 몸 안 좋아? 그렇죠. 그럼 뭐 쉬어. 자, 그렇게 하면 이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인자들의 이제 온도 같은 경우 이제 400도에서 500도, 시간은 10시간에서 12시간, 뭐 단위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총매량도 120에서 150 정도. 예. 이런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이러한 범위 내에서, 자, 온도, 시간, 총매가 이러한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고 할 때 가장 최적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이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온도, 시간이 이렇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한 두 개 인자만 한번 고려해 볼게요. 지금 세 개인데 두 개 인자만 한번 고려해 보면, 자, 온도가 있고 뭐 반응 시간이 있다. 시간. 그래서 온도가 400도일 때, 500도일 때, 그 다음 반응 시간 10일 때, 12일 때. 네. 그러면은 요 네 가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가지 포인트에서 만약에 이제 인자가 두 개 있을 때만 일단 고려해 보는 거예요. 실제 문제랑 좀 이제 좀 실제 문제를 줄여서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를 일단 생각하지 말자고.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이제 요 범위 내에서 이제 온도와 시간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요 범위 내에서, 예, 요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실험을 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지점에서. 상황 이해돼요? 어.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금 촉매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온도, 압력, 촉매가 되니까 총 8개 포인트가 나오겠죠. 여기가 온도, 시간, 촉매라고 한다면 총 8개 포인트가 나오겠죠. 출석부 좀 sun 내려보자. 당연히 안 들어왔나? 없나요? 지훈이 설지훈? 오케이. 질문 이해했어? 뭐 저기 다른 애 한번 보자. 좀 내려보자. 또 내려보자. 그치. 위로. 아니, 왜 이렇게 아는 애들 안 보이냐? 음, 음. 승환이, 조성진이, 조성진? 조성진 있냐? 봐봐. 없지. 네. 승환이, 네? 질문 이해했어?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꼭지점이 8개가 생성된다는 건 이해했어? 이해했습니다. 총 범위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범위 내에서 최적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지. 네. 그렇잖아, 그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최적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실험을 하는 게 좋을까가 내 질문이란 말이야. 네. 어떻게 실험을 하는 게 좋겠어? 어, 하나하나 다 해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라 하면은 여기 8개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8개 포인트를 확인해보는. 오케이. 근데 그 8개 포인트를 하고 나면, 네. 일단은 답은 맞는 것 같아. 근데 8개 포인트를 하고 나면 그 8개 포인트보다 더 좋은 지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예를 어, 들면은 이런 지점이 이 육면체 안에 있는 어떤 임의의 지점이 이 8개보다 훨씬 더 수율이 좋은 지점이 나올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야. 그것도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지, 그치? 네네. 어. 자, 지금 얘기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가 인자들의 범위가 이래요. 인자들의 범위가 뭐 400에서 500, 10에서 12, 120, 150. 그러면은 이 범위는 이 육면체가 되는 거예요. 범위는 이 육면체가 되는데, 그럼 이 육면체 중에서 어떤 육면체 안에는 무수히 많은 포인트가 있죠. 예, 무수히 많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육면체 안의 점은 무수히 많은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 중에서 어떤 지점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을 것인가? 이거를 찾는 게 실험계획법이다, 이 말이야. 생각해보면 대단한 거예요. 예.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 육면체 안에 있는 지점들을 막 테스트를 해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좋은 게 나오면은 그냥 그걸로 밀고 나가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물의 온도, 물의 양, 그 다음에 불의 온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불의 온도랑 물의 온도를 막 다르게 해가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냥 야 이거 맛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그렇게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문제 가서 쉬어라.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는 일단 꼭지점에서 다 실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승환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맞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꼭지점들보다도 분명히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이 무수히 많은 점들에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8개를 다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당연히 8개 하는 게 좋은데 8개 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실험 횟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험 횟수를 어떤 식으로 줄이느냐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OFAT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OFAT라는 게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요 설명을 요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맨 처음에 임의점에서 하나 해요. 예. 임의점에서 해가지고 아까 그 포인트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낮은 값, 낮은 값, 낮은 값에서 한 거예요. 그죠? 예, 낮은 값, 낮은 값, 낮은 값. 400에서 500이라 그랬으니까 낮은 값. 그다음에 10에서 10이라 그랬으니까 낮은 값. 120에서 150이었나? 하여튼 그 중에서 낮은 값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해보고, 여기서 해보고, 그랬더니 수율이 72가 나왔어. 72가 나왔어. 그 다음에 하나 인자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 인자. 파란색으로 바뀐 거 있죠? 예, 요 조건에서, 예, 요 조건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66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요 조건에서는 요번에는 가운데 인자를 바꾼 거예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8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조건만 바꿔가지고 파란색으로 150에서 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인자를 바뀌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했더니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게 86이다. 86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식으로 생산하라. 여기서 나온 결론은 이게 이제 OFH 전략이라는 겁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겠죠.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얼마나인지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누락된 인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누락된 인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keep the winner, keep the winner. 그래서 핵심 요인을 유지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앞이랑 똑같이 임의의 점을 가지고 하나 해요. 했는데 온도를 바꿔봤더니 좀 내려갔어. 그러니까 400도가 좋다는 얘기, 500도가 좋다는 얘기야. 400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00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요번에는 요걸 바꿔봤어. 그랬더니 72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400, 온도는 400보다 500이 좋다. 그 다음에 10이랑 12를 비교하니까 12가 더 좋다. 그리고 120과 150을 비교했더니 이게 더 올라갔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바꿔가면서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자라는 게 Keep the Winner의 전략입니다. 이거는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여러분. 교작용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교작용을.
교호 쓸까? 교호점이 뭔지 아직 모르죠.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요인 배치 설계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8개 포인트에서 다 하자는 거야. 8개 포인트에서 다 하자는 거야. 그래서 OA FD 실험은 이 중에서 요 표시한 부분에 실험을 한 거고 Keep the Winner는 별표에서 실험을 한 내용들인데 막상 이 8개 점에서 다 해봤더니 이 실험이나 이 실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6번에서 최저값이 나왔더라. 최저값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지금 1년에 나온 뭐 대여섯 장의 슬라이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Keep the Winner나 OFAT라는 걸로 하면 뭐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험을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최저값하고는 거리가 먼 아웃풋을 낼 가능성이 높다. 높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첫 번째, 8개 포인트에서 다 실험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이 실험을 더 줄일 수는 없느냐?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즉, 실험 횟수를 더 줄일 수는 없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왜냐하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게 인자가 몇 개입니까? 3개잖아요. 그죠? 예, 3개인데, 인자가 10개면 총 포인트가 몇 개가 됩니까? 승환이. 네. 인자가 10개면 총 포인트가 몇 개가 되지? 포인트가 20개입니다. 이 3개일 때는 왜 8개야, 그러면? 인자가 3개일 때 8개. 인자가 3개일 때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3개일 때는 8개잖아. 그지? 네. 인자가 10개일 때는 어. 4,096개인가? 아니, 뭐, 암산하려 하지 말고, 식으로 얘기해봐. 이해 3개일 때는, 뭐라고? 이해 10승이라고 채팅이 와가지고 이해 10승인 것 같습니다. 너한테 따로 간 거야? 아, 여기 단체 채팅방에 올랐어. 그렇지. 2의 10승, 그렇지. 지훈이 말하면 2의 10승이지. 2의 10승. 3개일 때는 2의 3승. 그러니까, 이게 인자가 10개면 1024개의 포인트가 있단 말이야. 1024개의 포인트가 있고, 근데 그건 실험을 한 번 했을 때만 얘기인데, 그 포인트에서 실험을 2번씩만 하게 되면 2048번의 실험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8개라는 이 실험 횟수를 더 줄일 수는 없는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이고, 두 번째, 이 8개 포인트, 우리는 지금 모서리만 본 거 아니야, 모서리만. 모서리 안에, 직육면체 안에 더, 모서리 말고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예. 이게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뭔 소린지 이해돼? 그게는, 순혁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얘기할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개예요. 예, 이 두 개. 물론 이 두 개에 대한 답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줄 수 없어요. 이거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실험 횟수를 줄이고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최저값을 구한다 라는 거를 한 학기 동안 배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얘기한 이 문제에서 벗어나질 않아. 문제는 뭐라고? 더 실험 횟수를 줄일 수는 없느냐.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실험하고 나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게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가져가야 될 화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더 좋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우리가 분산 분석표랑 예, 회귀 분석을 이용을 할 거단 말이야. 회귀 분석. 예, 예.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앞에서 그렇게 이러한 내용들을 열심히 공부를 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 다음 주에 시험에도 이러한 내용의 문제를 낼 거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자, 반응,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인자는 X예요. 예, 인자는 X, 반응은 Y, 오차는 E입니다. 그래서 Y와 X 간의 어떤 함수 관계를 가지는데, 예,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는 디터미니스틱 모델이죠. Y는 AX 플러스 B 하면은 그냥 무조건 일직선이야. 그래서 모든 점들은 이 직선상에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계 시간에 배우는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은 여기서 이 일직선상에 이런 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전반적으로는 이 직선이 이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들은 이 직선상에서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고 예를 들자면 이 그림 다시 한번 그린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은 이것만 알면 돼. 인자는 X, 반응은 Y, 오차는 E. 예,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자, 실험계획법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예, 이거는 그냥 뭐, 시험 문제도 안 낼 거예요. 뭐, 이런 거 외우려고 막 노력하지 마세요. 예, 이런 거는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제어인자, 잡음인자, 상수라고 있는데,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는. 자, 우리가, 뭡니까. 아까 온도, 뭐였죠? 앞에서 예제가 총매량이랑 온도, 시간, 총매량이었어? 그럼 온도, 시간, 총매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라면에서 물의 양, 불의 종류, 불의 세기, 이런 거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뭐 햇볕의 세기, 공기 중의 습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잘 안 미치는데 뭐 햇볕의 세기 이런 게 우리 공정 야외에 있는 게 아니니까 혹은 뭐 기온 이런 것들은 영향을 안 미치는데 미칠 수도 있잖아, 그치? 외부에 그런 자부민자들이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부민자들이 있을 때는 최대한 어떻게 자부민자를 배제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실험이나 이런 것들 할 때는 아주 민감하니까 제품 자체가 민감하니까 그러한 자부민자들로부터 자부민자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클린룸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정을 돌리잖아. 먼지라든지 뭐 쓸데없는 것들이 다 차단된 상태에서 즉 최소한의 제어인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자부민자와 제어인자에 대해서 정의를 알아두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제어인자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어요? 크면 클수록 좋겠어요?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제어인자를 작게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환경 자체를 잘 구축하는 게 일단 필요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클린룸을 만든다든가.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어인자가 하여튼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실험을 설계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어쨌거나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자부민자와 제어인자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는 뭐고 하나는 어떤 건지 정의를 명확히 아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제어인자는 그 정의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제어인자는 작으면 작을수록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랜덤화라는 게 있는데, 예, 자, 실험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아까 온도, 시간, 무게, 총매량 같은 경우에 총 8개의 포인트가 있다고 하자고요. 총 포인트가 8개가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온도, 압력, 시간 같으면 이제 8개 포인트가 있었죠. 여기가 만약에 이제 이게 온도가 이 축이 온도라고 합시다. 온도라고 하면 온도가 이거는 4개가 다 온도가 높은 축이 되는 거죠. 요 4개는 온도가 낮은 축이 되는 거고.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 있을 때 순서를 만약에 1, 2, 3 실험 순서를 1, 2, 3, 4, 5, 6, 7, 8로 하는 것과 실험 순서를 1, 5, 4, 8, 3, 7, 2, 6 이렇게 하는 게 서로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이해합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즉 실험의 순서가 실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항상 미친다는 게 아니라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승환이, 신승환? 네. 뭐가 필요하다고? 랜덤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랜덤화가 필요하다. 1번부터 8번까지의 실험 순서를 랜덤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지금이 50분이거든요. 50분인데 뭐 제가 연락받기로는 뭐 2시부터 뭐 시험이 있거나 뭡니까 수업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친구들은 편하게 나가도 좋습니다. 편하게 나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앞으로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뭐 수업 있고 뭐 그렇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해서 너도 있어? 그러면 뭐 그것도 온라인이야? 그것도 온라인이야? 그럼 네가 나가야 되냐 내가 나가야 되냐? 어, 아,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하고 여기 방청객 수업을 듣는 방청객들이 있어가지고 자 그렇게 하고 일단 그러면 저는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블록화라는 것은 어, 자, 그 이제 그래서 뭘로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했었죠. 만약에 우리 아까 통일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예, 통일벼 얘기를 하는데, 통일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농업진흥원에 여러분들 다닌다고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죠? 이제 통일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진 땅이, 김제평야, 예, 전라도에도 있고, 우리가 이제 실험할 수 있는 논이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그 다음에 경상도에도 있어요. 예, 논이 경상도에도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에는 아까 통일벼 12호를 심어서 보고, 충청도에서는 13호를 보고, 그 다음에 경상도에서는 통일벼 17호를 심어서 우리가 관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너 시험이라고? 아, 수업. 수업. 이렇게 이걸 가지고 관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승환이, 네, 상황 이해돼? 네, 이해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나한테 얘기해 줄래? 어, 전라도에 어, 요 13호, 17호 한 번에 다 심고, 충청도랑 어, 경상도도 마찬가지 그냥 다 같이 12, 13, 17호를 다 같이 심어서 비교하는.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승환이가 들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박수 좀 쳐주겠습니다. 자,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죠. 물론 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승환이.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전라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하게 되면은 음, 점수도 달라지게 되고 뭐가 비교 달라진다고? 그 적용되는 변수도 달라지고 음, 어 그리고 서로 유사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박스라고 치면 그 안에서 나온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 비교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내가 그린 그림처럼 하면 12호가 13호, 이제 이 경우에 훨씬 더 수확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12호가 뛰어나서 수확량이 많은 건지, 어? 혹은 전라도 땅이 좋아서 더 수확량이 좋은 건지를 모른단 말이야. 오케이? 이게 벼의 품종이 좋아서 좋은 건지, 어? 아니면은, 그, 땅이 좋아서 좋은 건지를 모른다. 예. 그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화를 시킨다라는 것은, 예, 어, 방금 얘기했듯이 블락을 구분해서 그 블락 내에는 이제 비교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골고루 넣어주고, 예, 그래서 이렇게 블락화 시키는 게 말 그대로 블록화입니다. 예. 그래서 블락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방금 얘기했듯이 모든 실험을 한꺼번에 하는 게 불가능할 때. 예를 들면은 오늘 하고 내일 하는 것도 날짜에 따라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세 종류의 실험을 한다면 1, 2, 3을 오늘도 하고 1, 2, 3을 내일도 하는 게 1을 오늘 하고 2를 내일 하고 3을 글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 조건에서 검증할 수 없을 때 유사 원료로 모든 부분을 만들 수 없을 때 블락을 시킨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혼동되는 것을 방지한다. 혼동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현과 반복인데, 아, 이 재현은 이제, 그러니까 둘 다 실험을 반복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설명합시다. 이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반복은 뭐 그냥 말 그대로 동일한 시점에서 여러 번 반복 실험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동일한 시점에서 여러 개,
극복을 하는 경우고, 그러니까 A1, B1 조건에서 실험 한 번 하고 실험 한 번 더 하는 거죠. 모든 포인트에서 이제 지금 여기에는 두 번씩 실험을 한 케이스네요. 자, 그래서 이제 실험 계획법 해서 이제 숫자적인 실험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실험을 설계할 때는 작은 실험으로 나누어서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통상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앞에 우리 뭐 예제할 때는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했지만 맨 처음에는 한 열 몇 개 됩니다. 열 몇 개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라면 끓이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라면 끓이는 거. 근데 라면의 맛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물의 양, 물의 종류, 불의 종류, 불의 세기, 라면의 종류, 스프의 종류, 그 다음에 또 뭐 부재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라면에 영향을 미치는 게 부재료. 아, 그 다음에 용기. 그 다음에 뭐, 뭐 아무튼 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한 7, 8개가 나오거든요. 예, 7, 8개 나오는데 7, 8개의 인자에 대해서 두 수준만 있다고 하더라도 2의 7승, 2의 8승 포인트에서 우리가 실험을 해야 돼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라면 한 번만 끓여서는 안 되고 같은 시점에서 한 두 번, 세 번 반복을 한다 그러면 6,000번 실험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 인자들 많은 것들 중에서 이런 뭐 한 뭐 예를 들면 인자가 한 10개 있었다. 그럼 인자를 압축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인자를 10개 중에 한 3번 정도로 압축시키는 게 있으면 이 3개에서는 아주 정밀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최적화를 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로 가기 위해서 하는 실험과 여기에서 일로 가게 하는 실험은 차이가 나겠죠. 예. 이 1번 실험은 굉장히 러프한 실험이고 2번 실험은 굉장히 디테일한 실험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인이 4개 이상일 때는 뭐 스크리닝을 하고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뒤에 내용을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아직 뭐 이런 게 뭔지도 모르잖아. 예, 뭔지도 모르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실험 계획을 한다고 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맨 처음에 내가 이 실험을 왜 하느냐? 어, 라면을 맛있는 조건을 찾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이 라면 맛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치가 뭐가 있겠느냐? 물의 온도, 물의 세기, 불의 온도, 불의 세기, 뭐 용기, 라면의 종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이런 인자들과 인자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라면 끓일 때는 550ml로 하자 그랬으니까 넉넉 잡고 한 500ml에서 600ml 정도 사이를 하면 되겠다. 불의 세기는 일단 라면이 끓으려면은 100도 이상은 돼야 되니까 100도에서 우리 집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낼 수 있는 한 130도까지로 한번 해보겠자.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실험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뭐를 어떤 포인트에서 실험을 하고 이걸 랜덤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실험하고 나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네.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요 그림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요거는 뭐 그냥 그런 내용들이고 자, 지금까지가 우리가 이제 실험계획법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아주 상위 단계에서 러프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도 뭐죠? 그 시험 문제에서 오늘 배운 내용이 나온다면 아주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아주 쉽게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시험 문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어? 시간은 작게 주고 내가 보통 시험 치면 대면해서 시험 치면 제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다음에는 내가 50분, 1시간, 한 50분 정도 줄 것 같아. 예. 그러면은 시험은 시간은 짧고 문제는 많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겠죠. 요번 시험에 가장 내가 시험을 안 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보는 건데 온라인 시험에서 내가 가장 역점을 두는 거는 부정행위가 없어야 돼. 부정행위가 없게 하려다 보니까 시간은 줄이고 문제는 많게 해가지고 그거를 학생별로 랜덤하게 또 흔들 거야. 어, 학생 문제 내용이 뭐 타입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내가 장담할지 모르겠어요. 뭐 타입 1, 2가 뭐 이렇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문제 순서는 다 바뀌고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다 할 텐데 모르지 그래도 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 아무튼 내 나름대로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부정행위를 막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부정행위가 만약에 혹시라도 적발이 되면 그 학생은 졸업을 못 합니다. 아, 이거 필수 아닌가? 네, 이건 졸업은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다음에도 이 수업 들으면 다음에도 F를 줄 거야, 내가. 요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염두에 두면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나오겠지. 예. 힌트를 주자면, 이런 경우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미니탭 실습이라든지 미니탭 내가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는 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는 저거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따로 교재를 두고 하는 게 아니니까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근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다 뭡니까? 그 통계에 대한 복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추천하기로는 여러분들 작년에 들었던 통계책에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요번에 시험 보는 문제 상황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이 시험 마치고 나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시험 시간이랑 뭐 이런 내용들을 공지를 할 테니까 문자나 연락 오는 거 잘 보도록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일단 끊지 마. 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뭐 질문할 사람 있으면은 질문하고요. 채팅? 채팅 잠깐 뭐라고 돼 있냐? 오늘 강의는 이제 오늘 오후에 되지. 네, 바로 올릴 수 있어요. 오늘 오늘 중으로 올릴게. 오늘 중으로. 누가 물어보고요? 우리 강의 LMS? 저번 강의를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게 용량 문제 때문에 이틀에서 아, 바로 아, 그럼 오늘도 유튜브에다 올리겠지? 근데 아마 그러면 이 클래스에 지정했어요. 이 클래스에 주소를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올리고. 이름 뭐냐? 영민? 영민 학생, 들었어요? 오케이. 예, 들었는데. 시험 볼 땐 미니탭 사용해서, 네, 그 공지사항 쪽에 올렸어요. 미니탭 이용해서 푸는 문제 나옵니다. 안 풀어도, 안 해도 풀 수 있어, 미니탭을. 근데 미니탭 풀 수 있으면 푸는 게 좋지, 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이 나오나? 녹화 시간. 어, 15분이면 끝나.
무슨 말인지 네. 알겠지? 네. 아, 좀 이따가 해. 놔뒀다가 네. 놔두고 할. 고생했다. 근데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아, 아니 쉬는 것도 우리 세미나 언제 하냐? 원래 오늘이었는데 못해? 뭐 하기로 했지? 원래는 아니 일단은 여기 놔두고 아니 못하더라도 지금 하는 게 좋은데. 똑같이 죽이려네. 문제가 뭔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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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른 거야? 아무도 안 올려.